안녕하십니까. 오늘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욕망. 그래서 욕망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부터 개념 설정해드려야 나누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욕, 하고자 할 욕, 그리고 망, 희망할 망. 그래서 하고자 할 것이 하고자 할 것이 되기를 희망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과 희망이 맞물리는 거죠. 아니라면 뭔가가 잘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동역해 드린다면 desire는 대체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 다음에 또 하나는 ambition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bition은 좋은 거죠. 포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포부가 좀 있어야 돼요. 포부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포부가 작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ppetite for, 이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appetite for, 이게 식욕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식욕이 있어야 밥이거나 진지를 먹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밥을 먹으려고 하듯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생략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craving for, 이거는 좀 뉘앙스가 좋지는 않아요. craving, 불욕에서 crave, 이거는 잘못된 욕심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욕망이란 말씀을 영어로 통역할 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욕망을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욕망이라고 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욕심. 대체적으로 욕심은 욕심 많다, 혹시 욕심 구력이다, 욕심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한 번 저는 한국 사람이 저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욕심이 없다. 그래서 애착이 없다는 의미로서 욕심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는 안 배우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게 욕심이 좀 있어야, 근데 욕심이 없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이게 욕망이 있어야 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지쳐버리거나 하면 이렇게 박힘치가 되거나 녹초가 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누구나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신체적인 노동을 밭에서 한참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면 좀 과로할 때 글을 쓰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빽빽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약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놀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대화를 나누자, 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욕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때 반드시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이거나 좋은 욕망이거나 저는 차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꼭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은, 좀 만성적으로 없다면 엔티디프레스, 항우울제를 반드시 먹어야겠죠. 항우울제를 먹는 사람들이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항우울제를 꾸준히 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욕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욕망이 잘못된 거라면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고, 좋은 거라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욕망이라면 결국은 저 자신 실현, 저의 현실화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성질의 것인데, 근데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저에게 결국은 해를 끼치거나 한다면은 이게 좋은 욕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욕심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누구나 이게 살다가 욕망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어야 삶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욕망은 나쁜 거는 아니고 채우고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실천 이게 채우려고 하다가 남한테 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저는 70이 된 사람으로서 저의 욕망을 웬만큼 많이 채우면서 살다시피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혹시나 해서 저는 마라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했습니다. 또 한 번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했습니다. 마칠 수 있었어요. 이게 상당한 성취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체험. 마라톤은 첫 번째 마라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몇 개월 동안 기고만장하면서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희열이 넘쳐 흘렀었어요. 신체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욕망을 채운 것이 뭐냐면 모르도시에서 엘카미노를 따라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간 거죠. 이게 40일 걸렸고 1200km를 제가 걸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걸 마쳤어요. 이게 신체적인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도 저는 많이 걸었고 또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비레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루르드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8일 걸렸어요. 이게 시작했을 때 맨발로 가려고 하다가 하루도 안 돼서 이게 발바닥이 이게 핏덩어리 되어버렸기 때문에 샌들이라도 신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한테도 이게 해를 끼치지 않은 욕망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 입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논문들을 좋은 영어 저명 잡지에 게재할 수 있었고 대학 교수로서 성공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법인도 만들었고 이 다음에 법인의 운용이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대욕망대로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오고 난 다음에 저에게 중요했었던 욕망들은 이제 저에게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장난감,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총과 권총 가지고 노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되면 이게 플라스틱이다, 의미가 없다, 시시하다, 진짜가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공적으로 채운 욕망들은 돌이켜 볼 때 이제 저에게 이제 과거의 일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욕망으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강해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이게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성한테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없을까? 얻게 되면 너무 큰일이죠. 어떤 욕망대로 되는 거죠. 여성의 사랑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성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희미해지고 과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욕망이 뭘까? 이거는 하늘의 뜻을 찾고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불법대로 사는 거라고 하겠죠. 도교에서 도를 따라서, 정도를 따라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사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느님이라고 한다든지 하늘님이라고 한다든지 뜻은 명확해요. 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게 뭐 그 중국 철학에서 이라고 리라고 할 거죠. 이치리. 그래서 그 높은 이치, 궁극적인 이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떤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갈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은 이제 70이 됐고 100세까지 산다면 뭐 30, 30년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강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시간에 수월하게 사후세계 이 자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진짜 궁극적인 이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이겁니다. 여기서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그 자신 중심적인 욕망에서 진짜 그 궁극적인 이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욕망으로 넘어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중심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은 자신 중심적이지 아닌 게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 중심적인 욕망을 웬만큼 재우지 않고 이게 너무나 이치, 궁극적인 이치, 중심적인 욕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어떤 뭐라고나 할까 마음 안에 어떤 갈라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걸어온 인생의 과정은 욕망을 웬만큼 채웠죠. 이제 시시해요. 장난감 같으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이건 아이를 위한 책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가 되면 이게 시시해요. 이게 사춘기 청년의 마음이나 정신에 맞는 내용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읽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빨리 아이가 어른을 위한 것들만을 읽다가는 자기 어린 시절을 놓칠 수도 있듯이 우리가 뭐라고나 할까 욕망을 재우는데 서서히 자신 중심적인 것에서 더 높은 차원의 욕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진짜 높은 차원의 욕망대로만 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안에 마음 안에는 역시 온갖 좋지 않은 욕망 아니라면 수준이 덜 높은 욕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이게 성직자들 중에 스님들 중에 어떤 때는 사제들 중에 수녀들 중에 이게 목사님들 중에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중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과정을 제대로 걸어오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어느 정도 재우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 전에 힌두교에서 60이 된 사람들은 수행 생활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60이 될 때까지 뭘 해요? 자기 어린 시절, 자기 사춘기, 그 다음에 힌두교의 베다와 유파니사드라는 경전을 다 배워요. 스승야에서.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녀들을
그 출가시켜주고 그 때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수행 생활을 시작해요. 자기 배우자와 함께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따로 이게 알아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으로서 체험해야 할 바를 다 체험하고 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나 할까 이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가톨릭 사제로서 살아오는 거는 아주 빨리 이게 그 수도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겪어야 할 그 과정,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그 불교 쪽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욕망들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웬만큼 채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마치고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에까지 저는 결국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걷고 난 다음에. 근데 많은 것들은 제 뜻대로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러려니 하고 그때 슬프긴 슬펐지만 근데 뭐 이게 실패를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다른 주제니까 다른 나눔을 할 때 겪은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한 일을 저는 당했고 이 다음에 거짓 고발의 대상이 됐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라고나 할까 영어로 vindicated 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죠. vindicated 이란 말씀은 그 무죄 입증을 해주는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그 종이롭게 저의 경우를 그 수습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뜻대로 안 됐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는 다 뜻대로 될 수는 없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거는 골고루 다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노라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체험해요. 그냥 그때 이게 상처가 됐고 너무 괴로웠었고 뭐 너무 화를 냈었고 뭐 이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뭐 근데 어느새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애착이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욕망은 좋은 거고, 근데 욕망대로 될 수도 있고, 그때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욕망대로 되지 못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길게 봐서. 오늘 그 나눔을 마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욕망에서 수준이 높은 욕망으로 공동선을 향한 욕망대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뭐 떠오르는 사람은 간디예요. 간디는 이게 성관계를 벗어나야겠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영국의 군리로부터 벗어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뭐 종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가 간호사로서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목격하셔야 했었어요. 그리고 집단 강간도 목격하셔야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성관계는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과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성관계를 나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7일 전 8기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부인인 카스투르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게 너무나 이게 천사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새 하늘에서 떨어져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짐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마라톤 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이렇게 해야 했었죠. 연습 많이 해야 했었죠. 예? 매주 뭐 85km 정도 운동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늘 어떤 유혹에 빠졌어요. 그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마라톤은 42km 좀 195m 정도 됐는데 이게 매주 달리는 양이 이렇게 늘어나야 해요. 그냥 서서히. 그리고 뭐 하루에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뭐 100m 하겠다. 그 다음 날 200m, 그 다음에 500m, 그 다음에 1km. 그다음에 서서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선수들은 하루에 뭐 20km, 25km씩 달려요. 근데 저는 늘 너무 빨리 운동, 조깅하는 양을 너무 많이 이렇게 늘렸어요. 너무 빨리. 네. 이게 인내가 없었어요. 이게 천천히 해야 됐었을 텐데 근데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노인이 되기 위해서, 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뭐 성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인간적인 차원, 네, 그리고 동절어서 말씀드리자면 좀 자신 중심적인 욕망을 일단 조금씩 채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서명원 신부의 욕망에 관한 강연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요,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